일자로 메인 줄에 8발자걸음. 손뼉치며 펼쳐보내 50살 부채. 좌우 흔들면서 줄에 오르니 소매자락 펄럭이며 걸음은 비틀. 한쪽 어깨 으쓱하면 한쪽은 기웃. 메인줄 흔들려도 걸음 편안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높은 곳. 한 가닥 가는 줄 위를 사뿐사뿐 걷고 뛰고 또 날아오른다. 오늘 줄꼭대기 아닌 김태균이는 팔 것이 없어서 그냥 요 줄이나 타던 것이었다. 얼씨구다. 요놈은 보는 눈도 코도 없이 어떻게 가는 거 하니 그냥 따라가던 것이야. 줄 위에만 서면 세상은 모두 내 것이 된다. 줄 위의 세상을 마음껏 호령하며 신명난 줄광대. 이제 살맛 나는 한판이 벌어진다.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축제 한마당이 벌어졌다. 선조들이 즐기던 옛놀이 문화가 현대와 어울려 한바탕 놀이가 시작된 가운데 다른 한켠에서 준비에 한창인 사람들이 있으니 줄타기 명인 김대균이 우리 전통 연애의 꽃이었던 전통 줄노름 판줄을 보여준다. 머리가 짧아서 공연에 앞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최종 점검을 하는 김대균 명인. 특히나 오늘은 지게차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줄 설치에 문제가 좀 있는 듯한데. 짧아요. 지금 여기 말뚝을 박을 수 없어서 양쪽에 지금 지게차를 시행을 하는데요. 거리가 좀 한 3보 정도 짧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으면 줄 위에서 이제 그 탄력 자체가 아무래도 장력이 약하겠죠, 그죠? 힘들죠. 기본적으로 몸을 던졌을 때 줄이 받아주는 장력이 살아나야만 이제 동작 전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현장의 줄 상태와 바람의 세기 등 조금만 오차가 있어도 위험천만한 사고가 벌어질 것 같지만 줄타기에 필요한 장비들은 의외로 간단하다. 특별한 보호장구가 없는 탓에 외줄 하나만을 믿고 찰나의 순간에 사투가 벌어진다. 그 속에 묘한 희열감이 존재한다. 여 위에 쓴 거는 이게 초립이라고 하고요. 위에는 이제 공닭 깃털을 꼽았고, 이거는 이제 공연복 하얀 그냥 바지 저고리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발에는 그냥 양발을 신고, 그리고 이 발목을 보호하기 위한 각반을 좀 찼고요. 이제 줄타기 광대와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한판을 만들어 간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백 년 전통의 연희노름 줄타기가 선보이는 것이다. 줄광대 아슬아슬한 발걸음에 관객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줄의 높이는 대략 3m, 길이는 10m. 이 아슬아슬한 줄 하나에 의지해 여러 가지 잔노릇, 즉 기회를 펼치는 줄타기. 이렇게 줄광대가 어릿광대와 함께 사면육각 반주에 맞춰 줄노름을 하고 재담과 소리를 곁들이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부자 되세요. 줄광대에게 가장 예민하게 닿는 부분은 바로 발. 작수목에서 발부터 축인다. 자네는 목이 마르면 입으로 물을 먹지만 나는 줄꼭대기에 목이 마르면 이 발림이 물을 먹어. 얼씨구 한번. 우리네 줄타기 표현 방식이 말이야. 이 줄이 발바닥에 앵기는 감으로 줄을 타는 거란 말이야. 그러지요. 한번 가만있어가 내가 발부리 발님께서 물 한번 거나하게 드셨으니까 한번 목도 죽였고 물도 드셨고 하여튼 제대로 풀어보자. 아이고 가리야.
여러분이 양반다리를 더 가고 진지향상을 찾으시는데 어디? 꼭 요렇게 걸쭉한 제담에 이어 능숙한 잔노릇이 펼쳐지고 나 요렇게도 안 이어보게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줄 잘 타면은 빨리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난 다시 사회 풍자와 더불어 그의 줄타기 인생사를 엿볼 수 있는 제담이 이어진다. 아문. 다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고. 아이고 그랬구나. 맨날 엉덩이나 터져 쌓고 아이고 엉덩이만 터지면 다행이지 이거 터지고. 아이고. 출강대라고 손가락질이나 해쌓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에이. 그래도 말이야 어. 내가 축제 현장 다니면서 딱 하나 좋은 게 있긴 있는데 무엇이? 그건 바로 어.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나를 올려다본다는 거. 헐씨구나. 줄 위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 걱정 근심은 말끔히 사라진다. 하늘을 나는 날렵한 제비처럼 우아하게 날개짓하는 나비처럼 줄강대 자유로운 몸짓은 끝없이 펼쳐진다. 줄타기꾼과 구경꾼이 한데 어우러진 신명나는 놀이판이 되었다. Just lovely, amazing. The culture of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I love Korea very much. All the best. 너무 신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던 그 전통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저도 이거를 보게 됐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는 나라의 큰 향연이나 축제에 연행되었던 대령광대 계열의 광대 줄타기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민을 대상으로 연행하는 남사당놀이 6마당 중 한 종목인 유랑예인 계열의 얼음 줄타기로 나뉜다. 그 기원은 삼국시대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 줄타기는 팔관회나 군화와 같은 궁중축제에서 연이되었고 민간의 대동제나 단원오름 같은 마을의 큰 축제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당시 여러 연희 중 줄타기 인기는 단연 최고로 구경꾼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맨 나중에 줄타기판을 벌일 정도로 줄타기가 가장 인기 있는 중요 행사로 꼽혔다. 조선 순조 때 문인 송만제가 쓴 시집 관호회를 보면 줄광대가 줄에 올라 잔노릇을 펼치는 과정들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시인은 당시 줄광대의 몸짓을 무사나 신선에 비유해 그 이상의 것으로 표현했다. 1976년 중요 무형문화재 58호로 지정된 줄타기. 그러나 한국의 줄타기가 한낱 서커스의 고개 정도로 치부된 적도 있었다. 그 틀을 깬 것이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초청 공연이다. 김대균의 줄타기는 해외 관객들에게 최고의 찬사와 인정을 받았다. 이제 대중적인 전통문화 예술로 발돋움해 가고자 애쓰는 김대균의 줄타기. 한가위를 맞이해 오늘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관객을 만난다. 줄에 오르기 전 세타령으로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외국 줄타기와는 달리 한국의 줄타기는 끊임없이 관객과 대화하며 양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줄광대와 관객은 어느덧 하나가 된다. 여기 오신 분들은 7년 동안 만사형통 운수 대통이요. 외국에서는 넘볼 수 없는 뛰어난 예술성.
아름다운 국악 연주에 맞춰 줄소리와 재담, 잔노릇, 연극이 어우러진 연출력 뛰어난 종합 예술이 바로 우리의 전통 줄타기다. 한번 그러지요. 이를 인정받아 한국의 줄타기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대균 명인이 갖고 있는 이 줄타기는요,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거든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의 줄타기는 그냥 줄타는 기술만 보여주는 건데 김대균 명인은 줄 위에서 줄도 아주 기술적으로 타지만 그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어릿광대하고 아주 재미있는 재담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춤도 춰보입니다. 그 안에서요. 그래서 이런 줄타는 기술과 또 아주 한국적인 예술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고 명인 김대균은 9살의 한국민속촌에서 줄타기에 입문해 2000년 33살의 나이에 최연소 인간문화재가 되어 화제를 낳았던 인물이다. 또한 줄타기 보존회를 설립해 한때 전승 취약 종목으로 선정될 만큼 잊혀져간 전통 줄타기를 보존 전승하고 대중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줄 위의 세상은 무한대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의 어떤 몸짓에서는 생각이 없거든요. 무상무념. 그래서 그 펼쳐져 있는 세상이 내 세상이니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고요. 다른 하나는 허공의 그 줄 위에서 밑에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처럼 한가한 날에 김대균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용인 본가에서 옛 사진들을 뒤적인다.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이거 생각나시냐고. 봐봐 이거. 스승 김영철에게 줄타기를 전수받을 당시의 사진. 사진만 보면 내가 오는데 몸 불편해서 옆에 모시고 앉아서 한약 떼드리고 불 떼드리고 조선노를 내가 다 했는데 그냥만 보면 내가 눈물 나와요. 잘 안 봐. 눈물 나올게. 너는 저 사람이 문화재를 만들어 놓고 가셨으니까 소원 성취했다마는 나는 너 하나 가르치려고 죄악만 모시면서 말도 못한다. 부모가 정성을 다해야 아들의 성공을 위해 모진 아버지가 되어야 했던 그 시절. 부모로서 가슴 저미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네가 또 그냥 유난히 또 대꾸져가지고. 하지만 그 고통의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 아버지 저거 생각나죠? 그 작품? 어렸을 때 줄에서 훌떡훌떡 넘는 거. 살판. 20년 전 화가인 아내가 공연을 보고 그린 작품. 살판이란 저 잔노름이 줄 위에서 겁을 엄청 줘요. 왜냐면 보통의 그 다른 잔노름 기계들은 그 작수목에 시선을 두고 이제 그 동작들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저거는 뒤로 재질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1, 2초 그 상관에 겁을 엄청 줘요. 엄청 주고 그리고 실제로 넘고 나면 허망하기가 그지없는데 겁을 그렇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연에서는 뭐 매번 공연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특별한 어떤 공연 때만 이제 그 한번 했었고. 한 지방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서 또다시 김대균의 줄타기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200여 년 전 임금님 앞에 줄을 타시어 이름을 하사받으셨던 김상궁 선생님. 본 공연에 들어가기 전 줄고사 때마다 예의 없이 읊어지는 이름들. 자신의 불신처럼 생각하셨던 김영철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줄타기의 맥을 이어온 명인들에게 제를 올리는 절차가 행해진다. 관객과 함께 음복을 하며 고사상을 물린다. 오늘도 김대균은 수백 년 전 임금님 앞에서 줄을 탔던 수많은 줄광대 명인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줄 위에 서 있다.
줄타기의 본거지인 과천 찬우물. 줄타기 역대 명인 중 특히 과천 태생 김관보의 문화에 당대 최고의 줄광대들이 태어났는데 학습장을 이곳 가련동 찬우물에 두고 수많은 기회를 펼쳤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늘 새롭지. 그렇지. 김영철 길. 스승의 이름을 따 붙인 도로명. 제자로서 감회가 새롭다. 이곳에서 저희 선생님과 산소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500~600m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도로명이 김영철 길 과천에서 유일합니다. 산책대고 김영철 길을 따라 올라간 길 끝자락에 스승 김영철의 산소가 모셔져 있다. (5년) 전 김대균이 줄타기 보존의 사무실을 줄타기의 본고장 과천으로 이전하면서 스승의 산소를 가까운 곳에 모시고 역대 줄타기 명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도 함께 세우게 됐다. 1976년 줄타기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이 분야 초대 인간문화재가 된 김영철. 그는 오늘의 명인 김대균이 있기까지 제자를 분신처럼 여기며 가르쳤던 장본인이다. 조선시대 마지막 제인청 창우였던 이동환 선생도 김대균의 오늘을 완성했다. 김대균은 지난 2000년 줄타기 2대 인간문화재로 인정됐다. 늘 순간순간 제가 줄을 타오면서 고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있을 때마다 어느 누군가 꼭 늘 저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듯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늘 제가 가는 길에 이런 빛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좀 흔들림 없이 줄을 탈 수 있게 늘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선배들이 힘겹게 일궈온 전통 줄타기. 이제 김대균이 가꿔야 할 몫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 일환으로 발걸음한 곳. 과천문화원의 원장이 인간문화재 김대균을 반긴다. 문화원의 유품 사료실이 새로 개관되면서 스승 김영철의 유품을 기증하게 되었다. 그릴 날은 바쁘지. 지금 데리러 올 수 있는. 그래도 어쨌든 문화원의 선생님 유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의상이나 뭐 가방, 줄. 유품 기증은 명인 김대균에게 있어서나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꿔야 할 책임이 있는 문화원 입장에서나 양쪽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저기가 원료가 여기 과천이냐고 이렇게 전수 보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전수관이 지어질 수 있게끔 이 일반 문화원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줄타기 분야 초대 인간문화재인 김영철이 활동 당시 사용하던 물건들이 전시돼 있는 곳. 창고에 깊숙이 간직해두었던 스승의 유품을 이렇게 전시관 안에서 접하게 되니 제자의 마음은 숙연해진다. 아직도 이곳에 선생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줄광대에게 분신과도 같은 공연 도구를 비롯해 그리고 공연자는 시간 엄수가 최우선이라며 물려주신 손목시계까지 스승과 함께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박혀있다. 줄타기 명인 김대균이 오늘은 평상시와는 사뭇 다른 색다른 공연에 합류하게 되었다. 김관보는 저를 내 흉내를 한번 내보는데 늘 해오던 줄타기 공연과는 달리 배역과 대사가 있는 소리극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줄타기 명인이었던 임상문 선생 역할을 맡아 대사는 물론 그의 특기인 줄타기와 줄소리를 선보이게 된다. 월자들이 모여든다. 월자 모여든. 그래서 그 1막에서는 그 줄타기를 중심으로 한 김대균 선생님의 그 줄타기 공연이 굉장히 관객들을
흥미롭게 그리고 굉장히 우리 찬란했던 옛 예술적인 기회들을 충분히 선보이면서 관객들한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공연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극단인 대동가극단의 흥망성쇠를 다룬 소리극. 이번 공연은 대동가극단 설립자 임정원의 후손이자 경기 소리꾼인 임정란 명창의 칠순을 기념한 공연으로 임정란 명창을 비롯해 경기소리 문화재 명창들이 대거 출연해 대동가극단에서 활동한 소리꾼들의 일화를 풀어낸다. 자, 이 술은 어떤 술인고 하니? 신라 화랑 때 임금 앞에 이 시대 최고의 줄타기 명인 김대균. 그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줄 하나로 당대를 풍미했던 명인으로 새롭게 분했다. 선배들이 힘겹게 이어온 줄타기의 맥을 이제는 자신이 이어갈 책임을 안고서 김대균은 줄이의 인생을 펼친다. 옛것을 지켜가는 명인들을 배출한 전통문화의 요람 한국민속촌. 오랜만에 발걸음한 명인 김대균에게도 민속촌은 특별한 장소다. 민속촌하면 마음의 고향이죠. 저희 어린 시절 추억이 이곳에 다 있고 또 줄타기 김대균이를 있게 한 어쨌든 어머니의 품 같은 곳? 당시 한 가족처럼 지내며 김대균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김웅수 농악단장. 민속촌의 제일 큰 변화는 나무예요, 나무. 9살에 줄타기 입문을 하고 1994년까지 이곳에서 공연을 했으니 어느덧 세월의 나이테도 훌쩍 쌓였다. 입구에도 나무가 쬐깐했잖아요. 이쪽 여기가 예전에 저 9살 처음 줄타기 시작할 때 저를 위해서 이게 낮은 줄을 걸고 늘 줄타기 했던 장소예요. 어릴 적 그 현장에 서니 새록새록 풍경들이 눈앞에 그려진다. 꼭 어렸을 때 저보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의 높은 줄을 늘 매달려서 놀고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또 건너려고 흉내도 한번 내보고. 줄과 인연이 시작된 첫 출발점 민속촌. 꼬마 김대균은 당시 민속촌 공연장에서 줄타기 공연을 펼쳤던 스승 김영철을 만났다. 당시 민속촌 내 전시가옥 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온 김대균은 스승의 줄을 장난감 삼아 놀곤 했다. 이를 눈여겨본 김영철이 김대균을 제자로 점찍은 것이다. 바닥에 가까이 낮게 걸려있던 줄은 어느새 숙련된 줄꾼이나 탈 법한 높은 줄로 바뀌고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갔다. 시선 놓지 마라. 그러던 중 김영철이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 그래. 줄타기의 맥이 끊길 위기에서 훈련은 더욱 혹독하게 진행됐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실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선생님 절대 실수는 말하고 만약에 떨어져도 줄 잡고 죽으라고 죽어도 떨어질 때 절대 따가 떨어지지 말라고 아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걱정이 되겠지만 흐트거는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좀 밑에 잘 좀 봐주시오. 예. 스승 김영철의 유일한 제자로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김대균. 더불어 아버지의 마음도 무거워진다.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거동조차 힘든 스승이 어눌한 말로 동작을 알려주면 아버지 김래문이 이를 통역하고 시선 놓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김대균은 줄 위에서 그 동작을 옮겨가는 과정을 반복해 나갔다. 기술을 가르치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서 하나 띄면은 둘이 보놓고 울고 선생님 보고 또 하나 가르쳐놓고 또 보놓고 울고 마지막 살판 띄워놓고 둘이 또 울고 그랬어요. 줄 위에서의 연습은 고행의 연속이었다. 줄 밑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와 스승의 마음도 매 한 가지. 아들에 대한, 제자에 대한 안쓰러움과 미안함이 교차한다. 어느덧 줄타기 참노릇 43가지 동작들이 하나둘씩 완성돼 가는데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스승과 아버지의 격려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다. 시선 놓지 마라. 서두르지 말고. 그래. 김대균은 15살이 되던 1982년 5월 줄광대로서 첫 신고식을 올린다. 그날 이제 첫 공연 끝나고 선생님께 이제 그 상차림을 해서 절 한 자리에 올리고 이렇게 술을 한 잔 쳐드렸는데 그날 선생님 말씀 중에 첫 말씀은 뭐였냐면 첫째는 격려를 해주셔서 야 잘했다 너 너무 잘했고 대견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견함이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저 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야 되고 또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학습이 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멸하지 말라. 집 근처에 허름하게 자리 잡은 오두막집. 경환죽인 스승 김영철이 말년을 보냈던 곳이다. 아우 답답해. 아우. 안에 들어서자마자 괜스레 핀잔거리부터 찾는 인간문화재 아들. 예전에는 그래도 오막살이에도 좋았는데 이게 뭐 유배지처럼 다 막아놓으셔가지고 이게 뭐. 아이 문화재 옷이 바로 여기. 자신 때문에 고생한 아버지가 마음에 쓰여서다. 스승 김영철이 중풍으로 쓰러지자 김대균의 아버지는 집에서 가까운 이곳에다 거처를 마련해 스승의 병수발을 자처했다. 문화재가 며칠째 저기다. 이 위에 건 진짜 옛날에 썼던 거예요. 작수목. 왜 이거 선생님 계실 때? 이 작수목은 예전에 선생님 계실 때 아마 쓰던 거예요. 요쪽 거는. 네, 요쪽거. 3개. 스승이 공연할 때 쓰던 작수목들. 아버지에게 오두막은 문화재 못지않게 소중하다. 아유 선생님이 계실 때 쓰던 목들인데. 이 허름한 공간에서 김대균은 3년간 도제학습을 했다. 예전 생각나요. 군볼 때면 선생님 주무시고 아버지 주무시고 저 끄트머리에서 자고. 그렇게 병환 죽인 스승을 따뜻한 아랫목에 모셔놓고 줄타기에 필요한 학습을 완성해갔다. 밤이 되면 이 방에서 스승과 제자는 서로 간의 인간적인 교감을 나눴다. 너는 저 과장이 춥지. 나는 따순디. 그러니까요. 너 거기서 같이. 스승의 교육 방식과 지금껏 살아온 생애담을 들으며 문화재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다져온 것이다. 술 잘하면 쫙 깎아주고.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에 대한 열정이 아버님이 또 많으셨고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많으신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히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바탕에 저는 묵묵함 하나로 그냥 줄을 탔고. 나라에서 뭐가 중요해요? 문화재. 네, 그리고요. 나라 여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기저하다고. 병어리시네. 맞아. 정부에서는 문화재가 소중한 거고. 그러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기저한 거. 내 아들 우리 선생님이 흔적이 있는 이런 소도구 하나가 소중하다. 이게 기저거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김대균과 공연팀이 소리판을 버려놓는다. 살짝 가리고
빼꼼히 봤단 말이야. 공연에 삽입되는 줄소리를 맞춰보고 있는 중이다. 장단을 붙여놓고 그냥 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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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는 장단을 덩그 해줘야 된단 말이야. 기대기 잘 거야. 야 이놈 비루스야. 얼른 가자. 나 못 갑니다. 못 가? 나 못 갑니다. 이거 보소요. 아이고. 줄광대와 어릿광대로 만나 함께 공연한 지 어언 20년.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호흡이 척척 맞는다. 환장해갖고. 그래요. 뭐냐 그다음에 볼 뒤집으면 언제고 산에 올라 연불하고 던지면 내려와서 공연에 들어가는 재담과 줄소리는 줄광대가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사항. 마지막 제인청 창우였던 고 이동환 선생에게는 안일이를 사사했고 중요 무용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성유양 선생에게 소리를 배웠다. 이놈 이러. 아이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오늘은 줄판의 20년 지기 파트너와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현재 유일하게 살아계신 스승 판소리 명창 성유양 선생을 뵈러 가는 중이다. 그래도 그때 우리가 20대 초반에 만나갖고 아유 그 골방에서 공부하면서 20대 초반 줄타기에 필요한 소리를 배우기 위해 무작정 스승을 찾아갔었다. 나는 이제 민속촌 공연 끝나면 늘 선생님 학원 들려서 소리 배우고 골방에 가서 깨끗 소리 질렀다가 내려가고. 야 그게 벌써 25년 26년 돼가네. 그지? 아직도 눈에 선해. 그지? 요령은 땡그랑 그럼 또 신봉사 기가 막혀 그럼 맞아. 지금도 요량은 땡그랑 어느덧 패기 넘쳤던 젊은이들이 마흔줄 중턱에 서서 옛 추억을 더듬는다. 두 제자가 스승을 만나러 다다른 곳은 서울 시내 한 병원. 젊은 시절 호랑이 같은 기백으로 제자들을 양성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스승이었다. 저녁은 잡수셨어요? 아직. 자주 찾아뵙지 못한 미안함에 만감이 교차한다. 아이고 참. 늘 죄송해요 선생님.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예, 제가 사회적으로나 뭐 공연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담이나 소리, 아까 그 선생님 말씀 많이 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선생님한테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재담이 가는 길, 그렇지. 네, 소리가 가는 길, 그렇지. 장단속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제가 풀 수 있으니까. 지금 신림동 옛날에 신림동 학원에 그 주방에서도 소리하고 노상 그냥 신봉사 기가 막혀 그냥 그런 흔다고 그 초도 그냥 하면서 요량은 땡그랑 하면서 오면서 그 얘기했네. 성원 심요 이름은 학기였다. 누대 명문 그때 학습했던 판소리 한 자락이 어느덧 명인의 줄타기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되었다. 생각은 나요. 이거 맞잖아요. 맞아요. 맞죠 선생님? 맞아요. 예. 그냥 그 머리카락 하나 틈새까지 그냥 다 집어주시고 그러시죠. 허공의 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 오늘의 이야기, 재담, 소리를 풀어내고 있는데 그런 원초적인 그렇게 풀어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이제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이제 풀어내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용력도 선생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늘 감사드리죠. 국내 유일한 줄타기 예능 보유자의 위치에 올라선 명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피나는 연습과 고통이 있었다. 특히 스승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난 후 거동이 불편해지자 줄타기 시범을 손수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감내해야 했다. 고통과 노력은 갑절이 넘어갔지만 김대규는 우직하게 한 동작 한 동작 완성해 갔다. 제가 한참 학습할 때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제가 이제 자꾸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가니까 선생님께서 저 엉덩이를 한번 보시재요. 그래서
줄 학습 끝나고 엉덩이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학습할 때는 속옷을 입고 그 엉덩이 보호대죠. 들보를 차고 그렇게 학습을 하는데 엉덩이 유혈이 낭자하니까 그 속옷하고 엉덩이 살하고 이렇게 딱 붙습니다. 선생님이 그 광경을 한번 보시더니 세상에 내가 줄타기를 50년을 했는데 너처럼 이렇게 밀어난 놈은 처음 봤다. 그렇게 어렵사리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아 김대균이 체계화시킨 잣노릇이 총 43가지. 그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묻어난 줄타기 잣노릇이 그렇게 완성됐다. 연습벌레인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1988년 줄타기 초대 인간문화재인 스승 김영철이 타계했다. 스승을 잃은 충격으로 김대균은 한동안 방황의 늪에 빠졌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1997년 경남 의령 공연 도중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제일 중요한 발목을 다쳐 꼬박 1년을 병상에 눕고 6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았다. 이 줄 하나로 줄타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한 1년의 기간을 병원 생활 재활 치료를 해서 다시 이렇게 줄을 서게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저보고 야 이놈아 요령 피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줄을 성심을 다해서 더 섬겨라 라는 차원에서 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남들보다는 3배는 더 열심히 재활에 노력했고 덕분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늦가기 공부에 들어갔다. 현장에서와는 또 달리 배움은 늘 그에게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1999년) 김대균은 판줄 복원 공연을 성공리에 마치며 줄타기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1979년 김영철이 덕수궁에서 판줄 공연을 한 뒤 20년 만에 재연 무대였다. 그리고 2000년 예능 보유자로 지정됐다. 지난날 그의 열정이 묻어난 또 다른 공간. 모처럼 학교 오니까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전수상 학생 박사 논문 수료에 힘을 더해준 지도 교수를 만나 앞으로 김대균에게 남은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임금님 앞에서 줄을 탔던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한 분 남아있는 그런 줄 광대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이 줄광대의 전통을 잘 이어나가고 그리고 제자한테도 잘 전수시켜줘야 될 그럴 책임이 우리 김대균 명인한테 있는 것이죠. 줄타기의 본향 과천. 야외에 마련된 연습장은 아이들의 놀이터다. 2008년 줄타기 명인 김대균이 줄타기의 본고장 과천에 입성해 줄타기 보존회를 설립하고 전수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전통놀이 방과후 수업 삼아 과천시에서 무료로 지원해 교육되는 줄타기 전수 프로그램. 현재 10여 명의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줄타기 실습은 물론 공연에 필요한 악기와 소리, 춤까지 다양하게 가르친다. 이 중 꾸준히 전수받은 학생들은 특별히 개인 지도를 하고 있다. 자, 발을 갖다가 그렇지 벼이삭 읽듯이 줄이 못 도망가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줄을 꼭 안고 가는 거야. 그래야 줄이 안 도망간단 말이야. 자, 세세한 동작까지 꼼꼼하게 짚어준다. 줄 자체가 발바닥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줄 못 타. 그렇지. 그렇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천천히 발을 내딛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스승의 마음은 남다르다.
그렇지. 지금 좋았어. 제일 큰 보람이죠. 아이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늘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100여 명의 아이들이 굉장히 좀 재밌어 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2단계 교육, 3단계, 4단계까지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저 아이들이 몇 년 후에는 여러 축제 현장 또 내지는 다양하게 줄타기 공연을 펼쳐 보이지 않을까. 줄타기의 본고장에서 이제 신명나는 줄타기 공연 한 판이 시작된다. 오늘은 제자들도 공연에 함께했다. 네,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늘 응원이 있어야만 이 아이들이 마음껏 줄 위해서 기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성껏 내시고 여행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응원 아래 뜻깊은 줄타기 여정을 떠난다. 김대균의 수제자가 오늘 공연의 첫 시작을 열었다. 아직은 연습해야 할 게 많은 풋내기 줄꾼이지만 스승처럼 마음껏 줄 위에서 비상할 수 있는 날들이 머지않았다. 안 그래도 지금 내 가슴이 두근한데 여러분께서 박수를 신명나게 쳐주시면 그 어렵다는 싸움 재담을 멋들어지게 소화하며 관객의 박수를 유도하는 두 번째 제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쓴다 이 말이지. 요걸 이렇게 고추 안 아플란가? 이번 순서에는 스승 김대균이 직접 어릿광대로 나서 어린 제자를 독려한다. 이들 가운데 김대균의 뒤를 이을 차세대 줄타기꾼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명인의 줄타기 공연. 역시나 능숙한 잔노릇으로 줄판의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데 관객과의 소통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전통 줄타기다. 자, 오늘 꼬마 줄광대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스승 김대균에게 있어 가장 뿌듯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줄판에 오신 관객들이 단순히 그 줄광대의 기회 중심보다는 과연 저 줄광대가 저 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 이야기 중심으로 그 관심을 갖고 그리고 2차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기의 잔노름이죠. 잔노름 동작을 이렇게 유심히 살피신다면 아마 줄판 자체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 위의 세상은 무념무상이다. 그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다양한 동작을 풀어가다 보면 어느새 줄과 줄광대 그리고 관객은 하나가 된다. 그 아슬아슬함 속에서 모두가 희열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줄타기의 예술이다. 여전히 줄을 탄다는 것은 안개 속을 걷듯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줄을 타면서 딱 한 가지 학습한 거는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는 허공에 단선의 외줄이 올라가고 건너가는데 그 허공의 외줄 위에 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는 학습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줄타기가 아닐까 싶습니다.